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. 안녕하세요. 류한경입니다. 책머 큐레이션에서 새롭게 시작한 고민 상담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첫 번째 고민은 책 읽으라는 말, 득일까 독일까 였죠. 책 읽으라는 말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저의 실패 사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말씀드렸는데요. 책을 읽으라는 말 대신 책을 읽게 하는 약간의 넛지, 즉 선택을 이끌게 하는 부드러운 개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. 무조건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툭 치는 것처럼 살짝 책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돕는 정도의 관심과 배려 말입니다.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.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는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책모아 고민 상담 두 번째 주제는 책을 함께 즐길 방법이 있을까요? 입니다.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집 밖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. 집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바로 책을 키워드로 한 여행입니다.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워터파크가 있는 호텔로 여름 휴가 때마다 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. 거기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더니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또 해마다 고민하기 싫어서 같은 곳으로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그렇긴 하죠. 여름 휴가나 연휴에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하면 어디를 갈지 참 고민입니다. 남들이 많이 가는 데는 너무 사람에 치일 것 같고 또 잘 알려진 곳은 한두 번 가봐서 또 가기가 싫고 어디 새로운 데가 없을까 늘 찾게 됩니다. 이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책 여행인데요. 문학 작품 속의 배경지나 작가가 살았던 곳을 찾아가는 문학 기행도 좋고 특색 있는 서점이나 멋진 도서관 구경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쓰지 않고 있는 사교육비를 모아서 1년에 한 번 방학 때 한두 달씩 멀리 여행을 다녔습니다. 처음으로 아이들과 제가 먼 여행을 떠났던 곳은 유럽에서 베네룩스라고 불리는 작은 세 나라였는데요.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였습니다. 보통 유럽을 가면 그 유럽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 세 나라만 한 달 동안 간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 작은 세 나라에 한 달 동안 뭐 볼 게 있냐고 하시면서 파리처럼 유명한 데도 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그 세 나라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 남한보다 작긴 작았거든요. 하지만 저희는 바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지 스펙을 쌓기보다는 천천히 다니면서 남들이 좋다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걸 보는 게 더 재미있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나름 잡았던 여행 테마가 책이었습니다. 다른 관광지들도 보면서 책에 관련 있는 곳들도 찾아다녀 보았는데요. 암스테르담의 도서관에선 사서가 직접 도서관 투어해주는 것을 미리 신청해서 같이 하기도 했고요. 1년에 한 번씩 책의 밤 축제가 열리는 벨기에 책마을 르뒤라는 곳에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. 또 대학 도시로 유명한 루뱅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도서관에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기증한 3,000권이 넘는 한국 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현지 한국분을 우연히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기도 하고요. 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벨기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었는데 그 가족을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. 이렇게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었는데요. 책을 테마로 하면 어디든지 볼거리가 찾아보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
또 부산 여행을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. 처음에 갈 때는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곳들을 다녔습니다. 왜 시티 투어 버스 타면 다니는 곳들 있잖아요. 바다 전망도 좋고, 뭐 벽화 있고, 아기자기하게 꾸민 마을도 있고, 또 자갈치 시장 이런 곳들이요. 그러고 다음에 또 부산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테마로 가볼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가볼 만한 새로운 데가 막 보이더라고요.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는 바다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 다대도서관도 있었고요. 모래톱 이야기라는 소설 속의 무대인 을숙도도 있었고, 또 옛날에 공장으로 쓰던 곳을 개조해서 만든 큰 중고 서점도 있었고요. 그렇게 책을 주제로 찾아보니까 가볼 데가 꽤 많았고 부산을 새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. 제주도도 여러 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제주도는 다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책을 테마로 하면 또 가볼 데가 보이실 거예요. 멋진 도서관도 많이 있고 개성 있는 서점들 그리고 북스테이 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. 책 여행은 며칠씩 갈 수도 있지만 하루에 잠깐 다녀오는 짧은 나들이로도 가능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. 시간도 없고 멀리 가기 어렵다고 하면 잠깐씩 집에서 멀지 않은 도서관이나 북카페나 동네 서점으로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. 어디든 갈 데를 정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책과 관련된 장소들이 나오는데요. 책 여행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요즘 동네 서점을 소개한 책도 많이 있고 문학 기행 정보를 담은 책도 있고요. 제가 책다새 선생님하고 같이 쓴 잔소리 대신 책으로 토닥토닥이라는 책에서도 문학 여행, 또 개성 있는 동네 서점, 전국의 도서관, 그리고 책과 함께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 북스테이 정보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두루두루 담아 놓았습니다.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과 관련 있는 문학가나 문학 작품 속 배경들을 살려서 문학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. 꼭 그 책을 미리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다녀오고 나서 관심이 생겨서 그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, 또 학교에서 국어책에 나중에 그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또 생각이 나겠죠. 이렇게 책과 관련된 곳을 다녀본 경험들이 갑자기 책을 막 좋아하고 열심히 읽는 아이로 짠하고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책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책에 대한 호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책과 친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. 또 근처의 맛집들도 찾아서 같이 다녀보면 더 즐거운 나들이가 되실 거예요. 네, 집 밖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책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고요. 집을 나가기가 싫고 집이 더 좋다고 하는 분들은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바로 묵독 파티입니다. 사일런트 리딩 파티. 이 묵독 파티는 요즘 북카페나 동네 서점 등에서 한다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. 뉴질랜드의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져서 요즘 책을 깊이 읽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슬로 리딩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. 슬로 리딩 클럽은 말 그대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책을 읽는 모임으로 온전히 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. 이런 묵독 파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파티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야 되고 또 준비할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.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각자 읽을 거리와 또 맛있는 간식만 있으면 되고요.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마음만 먹는다면 집에서도 묵독 파티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. 좋아하는 특별 간식을 준비하고 각자 읽고 싶은 책 한 권씩을 가져오면 묵독 파티는 시작이죠.
그런데 만약 책을 골라오는 것도 귀찮다고 한다면 도서관에서 가족들이 같이 볼 만한 책들을 여러 권 빌려와서 쌓아놓고 즉석에서 고르게 해도 좋습니다. 근데 이때 각자 스마트폰이나 책 읽기에 방해가 되는 건 멀리 두거나 꺼놓으셔야 하겠죠. 서점이나 북카페에서 하는 묵독 파티는 밤샘을 하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면 됩니다. 처음에는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책을 읽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. 자꾸 기침도 나오고 옆 사람에게 말도 걸고 싶고 그렇게 분위기 잡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점점 편안한 상태가 되고 책 넘기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. 그렇게 다 함께 몰입하는 분위기가 참 좋은데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네요. 직접 느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때 책과 어울리는 잔잔한 음악을 곁들이셔도 좋겠죠. 근데 묵독 파티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뭔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. 책을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, 자, 소감을 말해보자.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거든요. 꼭 책 감상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같은 공간에 모여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행복한 순간일 테니까요. 너무 욕심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영국 석세스 대학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책 읽기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음악을 감상할 때는 스트레스의 61%가 감소하는데 독서를 하면 68%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책을 읽는 순간부터 6분이 지나면 심장의 맥박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. 정말 책 읽기의 효과는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. 묵독 파티를 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확 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가족끼리 하는 묵독 파티가 잘 되면 가까이 지내는 다른 가족이나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한번 초대해 보세요.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지만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이면서도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하고도 잘 맞는 책 읽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. 네, 책모아 고민 상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책 읽기라는 잔소리 대신 책에 넌지시 관심을 갖게 하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책 여행과 묵독 파티 알려드렸습니다. 요즘 나오는 독서교육, 독서법 책들을 보면 학습 능력이나 공부와 연결시키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. 물론 책을 읽으면 다른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. 하지만 책 읽는 게 뭔가를 위한 목적이 되다 보면 책이 공부나 숙제처럼 느껴져서 싫어지고 또 부모들은 잔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뭔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책 그 자체에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책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데 해볼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신다면 집집마다 좋은 변화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책모아 고민 상담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고민을 가져와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